이처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류를 주도한 것은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대장금 등의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즈음 대중음악에서도 한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 대중음악이 한류의 중요한 컨텐츠로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도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아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유명 여자 가수인데요. 보아는 2000년에 15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데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보아는 아시아의 별로 통하는 명실상부한 한류 스타가 되었고, 이 보아의 성공은 이후 동방신기나 소녀시대, 카라 등 한국 대중음악의 스타들이 일본에 진출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연가가 일본의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얻었다면 보아는 일본의 10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개선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H.O.T와 클론 등이 중국을 무대로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보아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대중음악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음악 또한 글로벌 한류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컨텐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게임입니다. 사실 한류하면 드라마나 영화,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는 한류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를 봐도 이러한 분야의 소식과 함께 관련 배우나 가수 등 유명 한류 스타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이 과연 한류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게임에 대한 이해보다는 게임에 대한 역기능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팽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대중음악 등의 주류 대중문화와 비교해서 대중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를 알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건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8년 대비 약 6.4% 성장하였습니다. 이 중 게임의 점유율이 69.2%에 이르는데요. K-팝을 보게 되면 5.4%, 그리고 K-무비를 보게 되면 0.6%인 것을 고려하면 게임이 한류 컨텐츠 수출의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대중음악 등 다른 컨텐츠와의 단순 비교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K-팝과 비교하여 게임은 상대적으로 마니아층을 위주로 팬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류를 이끄는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게임 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 설립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게임 컨텐츠들을 제작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게임 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비스되었던 천하제일거상이란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유명한 게임들과 비교하면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게임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무역을 소재로 하였고 그리고 아이템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설날에 맞춰 떡국 아이템을 소개하고 그리고 추석이면 송편 아이템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게임의 배경이 한국의 전통 문화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사용자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 대한 해외 사용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을 창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한류 1.0, 즉 초기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하였고, 컨텐츠를 보게 되면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의 한류는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동남아시아 일대에 한정되었었죠.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주체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던 소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유행한 이 겨울 연가의 경우에는 주로 40, 50대 중장년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선 한국 대중문화의 컨텐츠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지역적으로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선 드라마와 함께 한국의 대중음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의 대중음악, 즉 K-팝이 한류를 선도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장르도 사극으로 확대되면서 대장금과 허준 등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사극에 대한 인기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전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나 온라인 게임 등도 한류의 컨텐츠로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지역도 확대되면서 아시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퍼지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까지 확산되면서 한류의 세계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류의 형성과 확산은 또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한류가 외교적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중문화란 대중매체에 의해 상품으로 대량 생산, 재생산되어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특징은 문화가 대량으로 생산된다는 것과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상품으로서 동일한 문화를 소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중문화는 현대적 대중매체가 보급되기 시작한 1930년대에 등장하였고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문화, 그리고 온라인 문화, 모바일 문화가 대중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한류는 시기별, 컨텐츠별로 한류 1.0, 한류 2.0, 그리고 한류 3.0과 신한류로 구분할 수 있고요. 초기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통해 확산되었고 이후 점차 대중음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형성과 확산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한류의 문화 외교적 측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